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지 못했던 거는 맞으니까, 엔캠도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라인 안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의 물량이 더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더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에서 지금 거의 5만 5천 원이면 거의 반토막이 한 달도 안 돼서 난 거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일단은 엔캠을 우리가 좀 최근에 좀 보여줬던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거래정지. 이거 일단은 투자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이슈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회계 인식 방식의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바로 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는 피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영업 부도라든지 영업 문제라든지 부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계 처리 문제였다라는 점에서는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어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지금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보다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액 출하량도 거의 한 2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9,000톤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분기 최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법인은 ESS양 LFP 전액 누적 15,000톤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업에 대한 전액에 대한 펀더멘털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전액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고객 기반의 유지도 아직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회사라는 얘기죠. 거기다 이번에 보니까 비상경영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상경영 선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부 통제도 강화해갖고 기업의 체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회계, 재무 아니면 내부 통제,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개선을 조금 발표를 하는 것 같고 IR 강화를 한다든지 즉각 브리핑 시스템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서 투명한 재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스크를 조금 줄이겠다, 좀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건 또 그거대로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ESS LFP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엔캠은 물론 그 공장마다 어떤 이제 생산이 풀로 되면서 거기서 진짜 돈을 막 이렇게 빨아들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또는 이제 고객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여전히 괜찮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공장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은 안 나와도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갖고, 잠깐이지만 몇 시간 뿐이지만, 그래서 일시 정지가 됐고, 상패 이슈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 그거 역시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시 하는 그런 설마 하는 그 if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고 좀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개의 분기에서 실적 변동성이 일단은 좀 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한테 리스크로서 다가올 수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상패가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거나 상패가 되는 그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 2월 달에 3월 달에 이것만 가지고 상패가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좀 해외 공장을 늘리는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고정비가 좀 증가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빚 좋은 개설구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그게 바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좀 의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좀 잘 돌아가고, 초반에 내가 이걸 투자를 하고 공장을 늘리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물량으로 흑자 경영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약간의 뭐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좀 희생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또 버틸 수 있는 체력 같은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 그거는 일단은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야, 공장에 내가 기계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뽑아놔도 9개밖에 못 뽑아내. 근데 하루에 물려 들어오는 요청 물량은 15개야. 이랬을 때 공장에 이 기계를 늘려서 이거를 맞추는 것과, 야, 내가 앞으로 15개를 뽑아낼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공장에서 이렇게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량이 요청이 들어온 건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엔캠은 요 상황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일단은 빨리 좀 그게 좀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살짝 리스크라든 점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 좀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엔캠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표기 문제였다. 영업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 뭐 전액 출하량은 역대 최대치였다. 그 다음에 글로벌 ESS라든지 LFP 시장 구조는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뭐 회사 사람들도 정신 차렸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통하고 뭐 비상 경영을 하면서 기업 체질 개선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뭐 선언을 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뭐가 있다? 리스크는 있다. 이 회계 이슈 발생 자체한 것이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둔화. 여전히 그거 남아있죠. 뭐 ESS라든지 LFP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들, 현재 그 자동차 2차 전지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압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2차 전지가 더 커요, 시장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국 의존도도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이 되죠. 진짜로 이 자리를 이탈을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엔캠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빠르게 털어내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앞전에서 들고 오셔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다시 무너져서 이 저점을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 심리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조금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 라인을 이탈이 되는지를 또는 지켜주는지를 그걸 먼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2차전지 업황 자체는 충분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여줬던 뭐 여러 번의 추세 전환 시도가 다 실패하고, 이번에 보여준 거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전지 업황 안에 엔캠 역시도 그 업황 따라서 조금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시면은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여러분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 20, 30, 40? 그런 거 아닙니다. 57%. 저도 이런 숫자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3일 남았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망설이지 마세요. 나중에 또 뭔가 이벤트 하면 와 58% 나오겠지. 60% 나오겠지. 안 나와요, 이런 숫자들. 아시겠죠? 이런 숫자들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최고의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